자, 변수라는 것도 보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요? 언제든지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한다. 변수의 속성은 다수의 속성을 가져야 되고요. 상호 베타성과 포괄성. 상호 베타성은 교차점이 없어야 된다. 포괄성은 하나로도 선택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되는데요. 독립변수는 원인이죠. 원인을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종속변수를 결과변수라고 해서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란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면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원인변수, 종속변수를 결과변수라고 하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면 뭐라고? 원인변수. 이렇게 하시기에는 좀 밋밋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변수다. 조금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자, 종속변수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럼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결과변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면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다시요. 독립변수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변수다. 네. 네. 그렇죠? 종속변수는요. 그렇죠.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결과변수다. 예. 이렇게 해서면 굳이 외우실 필요 없죠. 다른 분들은 독립변수는 원인, 종속변수는 결과 이렇게만 쓰실 건데 단, 몇 줄, 몇 문구 때문에 이야,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인과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좀 뭐 쓸 줄 아는데? 하면서 이렇게 채점을 하시면 그러시게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뭔가 한번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도시지역과 시골지역 간의 가족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의 가족수를 조사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뭔가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뭔가요? 그죠? 가족수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는 뭐가 될까요? 도시지역, 시골지역일까요? 도시지역, 시골지역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변수라는 건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속성이 몇 개로 되어 있다? 도시지역과 시골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조금 이해되세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요? 남자, 여자가 독립변수가 아니고 성별이 독립변수인 겁니다. 성별이 독립변수는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2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시요.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되어 있다면 독립변수가 뭐가 된다고요? 서울, 부산, 대구가 아니에요. 지역이죠. 지역. 근데 속성이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3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변수하고 이제 조금 이해되시겠죠? 독립변수의 속성이 얘네들이지 독립변수 자체가 도시지역, 시골지역이 아니에요. 이걸 명확하게 해드리고 가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쓰실 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요.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어떻게 설정하시면 될까요? 귀무가설은 도시지역, 시골지역으로 쓰시면 안 돼요. 지역별에 따라서 가족수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고 쓰시는 게 맞죠. 이해되시겠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역별에 따라서 평균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평균.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통계 부분 때 평균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대립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지역별에 따라서 가족수의 평균 차이가 있다. 이게 대립가설이 되겠죠. 대립가설. 나중에 이러면 이게 이거는 무조건 독립 T 검정이에요. 이거는 독립 T 검정이에요. 요것만 딱 보시면 바로 독립 T인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통계 분양까지 가시면 금방 되세요. 이거는 독립 T밖에 방법이 없어요, 얘는. 독립 T밖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양적 변수고 독립 변수인데 속성이 두 개니까. 얘는 무조건 독립 T예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가설과 기무가설 뜨시고 뭐 쓰시면 돼. 그러니까 완전히 결론되어 있어. 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거 써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얘는 독립 표본 T 검정, 기무가설, 대립가설 딱 쓰시면 끝이야. 이게 30점이야.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조작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조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일반적인 여기 나오는 조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가감한다 뭐 이런 것들이 조작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작이라는 것은 실제로 계량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조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어를 하면서 계량, 즉 내가 30mg을 줄 건지 50을 줄 건지 70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조작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조작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나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입 제거를 통제하는데 양으로 만드는 것들. 이것들을 조작이라고 합니다. 조작.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서. 네. 자, 다시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는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 변수다. 종속변수는요.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변하는 결과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언제든지 변수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의 것들은 모두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다시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의 것들은 모두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다시요. 외적 변수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의 것들은 다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외생변수. 자, 여기가 제3의 변수가 한 단계 고비예요. 여기를 단 한 번에 이해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한 분도 없었어.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제3의 변수를 단 한 번에 수강하셔서 이해하신 분들이 한 번도 없었어.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을 해서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출제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외생변수는 뭐라고 한다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 것들, 모든 것들은 외생변수라고 한다. 외생변수라고 하는데, 외생변수 하위에 제3의 변수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제3의 변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제3의 변수라는 것은 연구자가 통제가 가능하다. 연구자가 통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3의 변수라고 합니다. 제3의 변수가 나쁜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쓸모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검정 요인, 얘가 투입 제거를 하면서 얘가 정말로 독립변수냐 종속변수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방법을 제3의 변수라고 합니다. 제3의 변수. 다시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의 것들은 다 외생변수인데 그중에 내가 통제가 가능한 것들을 제3의 변수라고 한다. 자, 제3의 변수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아이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매개, 두 번째 선행,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허위, 억제, 왜곡, 조절, 그 다음에 잠재, 관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많이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요. 6개, 7개인데 좀 어려우세요. 다음 주에 와서 또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 거는 조금 용어상이 조금 어려웠을 뿐이지 이건 이해 자체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개 변수라는 것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관계가 있긴 한데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매개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설명 정도를 높이는 것들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원초적인 관계가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 즉 중매예요. 중매. 남자와 여자의 중매 만드는 것들을 매개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놔두시고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 변수가 나는데요.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놀이동산에 보니까 우리 매출액을 한번 조사해보자. 우리 매출액을 보자. 매출액이 우리 종속변수가 되는데 매출액 결제한 사람들 누군가 봤더니 아버지들이었어. 아, 그럼 아버지들이 종속변수니까 아버지의 만족도를 높이면 놀이동산 매출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아버님들한테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들이 90% 이상이 끌려간 거야. 물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놀이동산에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라고요? 이 원인은 맞긴 맞는데 아버지들이 방문객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설명하기 조금 부족해.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녀들 때문에 끌려온 거죠. 그럼 중간째는 뭐가 있다? 자녀가 있구나. 그러면 자녀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녀들 자녀 따로 부모 따로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최고죠. 그쵸? 아니요. 그것도 남편 따로 부인 따로 놀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놀이동산에 높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말 다시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데 맞아, 독립변수인 건 같아. 근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좀 설명력이 좀 부족해. 그래서 중간에 설명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만드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개 변수라고 한다. 자, 다시 해볼게요.
종교는 사회적 통합을 통해서 자사율을 낮춘다. 자, 천천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종속변수는 뭔가요? 자사율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사율입니다. 근데 독립변수는 뭐다? 종교야, 종교. 물론 자사율을 낮추는 게 종교가 하나의 한 축을 담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종교를 통해서 자사율을 다이렉트로 하기는 조금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 것들 뭐라 하나? 사회적 통합이라는 중간 매체, 즉 매개 변수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 만드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개 변수라고 한다. 매개 변수라고 한다. 다시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 관계는 조금 있는데 여기 원인은 맞아. 근데 영향력이 좀 낮아. 그래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설명하는 정도를 좀 강조하는 만드는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매개 변수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개 변수라고 한다. 자,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뭐라고요? 매개체.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교두보 역할. 즉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서로 간에 좀 관계가 좀 부족해. 그럼 중매를 통해서 교두보를 역할을 한다. 이것들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자, 두 번째 선행 변수라고 합니다. 선행 변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전에 선행한다. 뭐라고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전에 선행하는 것을 선행한다는 겁니다. 선행한다는 건 먼저 행해진다는 거죠. 먼저 행해진다. 그래서 선행 변수라고 하는데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종속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다시요.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러니까 선행 변수가 사라진다고 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없어진다고 해서 선행 변수는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선행 변수라고 합니다. 선행 변수. 자, 이것들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쉽게 이걸 또 다시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데요. 종속인데요. 예, 종속. 자,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쳐야 된다. 뭐라고요?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쳐야 돼요. 선행 변수가 없어진다고 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끊어진다.